이제 차트 문제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라 그랬어요. 차트를 새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뭐다? 기존의 차트를 수정하라. 그런데 그 수정하는 문제도 유형이 두 가지예요. 뭐를 넣어라? 빼라? 그렇죠. 넣고 빼라 이런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문제는 얘가 꺾은 선 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막대 그래프든 꺾은 선이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요소를 빼고 넣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죠. 차트 도구에 가시면 이게 데이터 선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름 중에서 김사원, 그 다음에 김홍부, 그리고 이봉주, 이양양. 그러니까 이름 김사원, 김홍부, 그 다음에 이봉주, 이양양. 그리고 1, 2, 3월에 요 사람, 이봉주 요 사람, 그리고 이양양 요 사람.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들어가요. 블럭을 재조정했어요, 제가요.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시 보세요. 여기에 이름 요렇게 제가 색깔을 좀 칠해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빨갛게 칠해져 있는 글자들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선택이라는 곳에 가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뭐였냐면 출석 점수를 블럭을 잡아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했었잖아요. 여기 출석 점수에 이 출석 점수가 빠졌기 때문에 남자들 거만 요렇게 또 남자 컨트롤 C 복사해 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남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추가하는 건데 이번 문제는 빼는 거잖아요. 빼는 거. 그래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되어 있는 것만 드래그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해가지고 이 데이터의 범위를 정해주시면 재조정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보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지. 그때 이렇게 하세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얘를 행렬을 전환합니다. 행렬을 전환해요. 그리고 김사원, 김홍부, 노지시문 제거, 송치훈 제거, 이관우 제거, 이수진 제거. 그리고 다시 행렬 전환. 그러면 데이터가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뀌는 거예요. 되게 수월해요, 이게.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색깔이 변해요. 색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있었던 김사원, 그 다음에 김홍부는 변동이 없어요. 김사원, 김홍부는 변동이 없는데 이봉주, 이양양에 의해서 항목이 바뀌었잖아요. 개수가. 그러니까 이 막대 그래프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녹색이었는데 주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흑백 문제지 같으면 색깔을 구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상관은 없어요. 칼라 문제지로 안 나옵니다. 흑백 문제지로 나와요. 예.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는 칼라로 나와 있지만 예문이 뒤에 모의고사에 가보거나 그러면은 우리 예시는 칼라로 돼 있어요. 문제지 자체는. 그러나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 흑백 문제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장 원칙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원칙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차트를 클릭하고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여기 이름 1월, 2월, 3월의 데이터가 중에서 영업 2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지금 꾸미는 거니까는 이름 이렇게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봉주, 이양양. 여기는 아직 이상하게 돼 있어요. 또 1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직 이상해요. 여기 블럭을 마저 잡으면
완벽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부서가 영업 2부인 것들만 정리하도록 했어요.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은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차트 위에다가. 그 다음에 축 제목도 필요하나요? 축 제목 밑에 이름. 그러니까 축 제목에 가서 가로 축 제목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 이름 쓰면 되는데 문제는 얘예요. 얘. 여기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차트 제목은 G1 셀 요거 예. 얘랑 연동이 되게 하래요. 그렇죠? 그럼 자, 차트 제목에다 클릭하고 지금까지는 여기다가 영업이부 영업실적이라고 썼잖아요. 쓰지 마시고 요렇게 수식 입력줄에다 클릭하고 는 그리고 아까 보셨던 G1 셀 있지 않습니까? G1 셀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차트 제목에다 클릭해 놓고 수식 입력줄에다 클릭하고는 영업 2부 영업 실적이라고 하는 G1 셀을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글자가 들어와요. 차트 제목이 자동으로 들어온다. 그럼 이제 1번과 2번은 해결이 된 거죠? 3번은 뭡니까? 차트 스타일 몇 번 하라고요? 차트 스타일 18번 하래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스타일이 있고요. 8개씩 나오니까 16, 17, 18 이렇게 하래요. 그 다음 4번 눈금 표시 단위를 여기 7만, 6만, 5만이라고 써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값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축 값을 단위를 뭐로 하라고요? 만으로 하라고요? 천으로 하세요. 이렇게 변해요. 표시 단위를 7만, 6만 이렇게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0원으로 바꾸는 순간 여기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글자는 클릭하고 오른쪽에 이제 서식 대화 상자가 아까는 숫자 쪽에 돼 있었던데 축서식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글자 레이블이잖아요. 레이블. 그 레이블에 맞춤에 가서 삐뚤어져 있으니까 가로 이러면 되겠네. 뭐 가로로 들어가야겠네. 자, 그 다음 주눈금선이 보이지 않도록 하래요. 이 주눈금선은 클릭을 해서 주눈금선 서식 대화 상자에서는 선 없음 보이세요? 선 없어졌어요? 선이 있었는데 선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원래 이 레이아웃에 와서 눈금선이 있어요. 눈금선. 가로 눈금선을 없애야만이 나타났었어요. 어디에선? 2007에서는 레이아웃에 와서 눈금선에 와서 눈금선을 안 하겠다라고 해야만이 떴었어요. 그런데 이 2010에서는 눈금선을 나타났는데 이 눈금선에서 클릭했잖아요. 그렇죠? 얘를 선 없음 해주면 안 나타나요. 2007에는 없습니다. 2010에 있어요.
근데 이거랑 그거랑 차이가 뭘까요? 얘랑 얘랑 이렇게 눈금선에 가서 안 보이게 하는 거하고 이 눈금선에 가서 얘를 없음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차이가 없죠. 그렇죠? 음. 주 눈금선을 만약에 자동으로 돼 있던 애인데 이렇게 보였던 애인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여기 가서 눈금선에 가서 없음 그러면 가려져요. 예,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영역은 어디냐면 이 그래프가 보이는 배경을 그림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래프가 나오는 그림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 채우기를 뭐로 채우라고요? 질감 신문용지 질감에 가서 신문용지로 채우래요. 자, 범례를 클릭하고 범례는 어디? 아래쪽.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범례에 대한 꾸미는 거는 어디서 꾸며야 될까요? 이 도형 서식에 가서 차트 도구에 있는 서식에 가서 도형 스타일에 가서 여기에서 미세효과 강조 5 이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을 너비 2포인트 둥글게 그 다음에 오른쪽 이봉주에 있는 3월 요소에 대해서 무슨 글자를 쓸 거예요? 자, 삽입 도형 저 아래로 내려가면 설명선 중에 설명선 2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네.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하세요. 대략 쓰시고요. 여기다 3월 최고 실적 3월 클릭하고 3월 최고 실적이라고 쓰시면 돼요. 글꼴은 홈 탭에 가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요. 굴림 글꼴 3개 색깔은 자동. 글꼴에 관한 건 여기서 합니다.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선색은 여기 없죠. 그렇죠. 선색은 여기서 하면 되겠지. 선색은 여기에서 뭐로? 검정. 너비는 선 스타일에 가서 1포인트. 크기는 텍스트 상자 자동. 텍스트 상자는 자동. 그리고 이 노란 조조점을 쭉 꺾어 가지고 이봉주에다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기
01 섹션이 아니라 시험장 따라하기. 시험장 따라하기. 2급 상시 문제. 암호 걸려 있어요. 암호가. 암호는 0131 달러 5입니다. 0131 달러 5. 212페이지에 암호가 있어요. 그 암호로 입력하셔야 돼요. 작년도 책하고 올해 책하고 이게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보셔야 되고요. 예. 먼저 210페이지부터 볼게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상설 시험장 다르고요, 정기 시험장 다릅니다. 정기 시험장은요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더라고요. 12시 반까지 입실하세요. 그래서 12시 반이 좀 지났어도 입실을 시키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이제 수검자를 같이 제가 이제 동행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정기 시험장 말고 상설 시험장에 이제 우리 애를 데리고 가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한 2분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깜빡한 거야. 그래서 입실하려고 했더니 안 열어줘요. 2분 늦었는데. 입실하세요.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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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화면에 떠요. 어느 시험장입니다. 몇 고사질로 가세요 라고. 그리고 나서 문을 딱 닫아요. 시간 되면. 그러면 안 열어줘요. 입실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한 번 그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예전에 워드 시험 볼 때, 초등학교 때. 예. 제가 아주 그냥 애가 탔죠. 자, 40분간 시험 봅니다. 40분간 시험 보는데 20분 전에 미리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시 반에 시험이다 라고 하면 12시 반에 입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 12시 50분에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12시 반까지 입시를 하세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고사장 안으로. 미리 도착하셔야죠. 미리. 12시 30분까지 입시를 그러면 한 10분 전에 20분 전에 미리 도착하셔서 거기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복도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홀에 시험 이제 입실하세요. 그러면 쏙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근데 컴퓨터를 못 만져요. 안 움직여요. 컴퓨터가. 다른 시험장 같으면 미리 가서 컴퓨터를 만져보거든요. 근데 그게 못 만지게 화면에 몇 번 자리 수검번호 암호계 하고 딱 써있어요. 화면에 쫙 떠요. 화면에 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앉아 계시다가 이제 시험 시간이 되면은 지금부터 인적사항 입력하면서 시험 시작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화면이 열려. 210페이지 아래 그림처럼 열려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 이제 이름 쓰고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을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이 되고 나면 다음 버튼 누르고, 다음 버튼 누르면 유의사항 나와요. 부정행위하지 맙시다. 잘 보세요. 이런 거. 그리고 시험 문제가 아직 안 열렸잖아요. 그렇죠. 문제지 나눠줘요. 그 신분증 검사 다 해요. 수검표 검사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시험 시작이 되기 전에 다 가방 속에서 집어넣고 가방을 딴 데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도구도 못 꺼내게 하더라고. 필기도구도 못 꺼내게 하고 아무것도 못 꺼내게 하고 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문제지만 받고 문제지에다가 수검번호 이름은 쓰고 필기도구 집어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문제가 탁 열려요. 열려요. 예. 정기시험, 상설시험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정기시험, 상설시험은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문제가 자동으로 열려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죠. 얘를 컨텐츠 사용을 누르셔야 돼요. 이거 사용을 못 누르면 뒤에 매크로 문제 있잖아요. 매크로 문제를 확인을 못해요. 입력은 가능한데 매크로가 작동이 안 돼요. 꼭 얘를 사용 버튼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마저도 자동으로 넘어가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시험장에서는 이거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 측에서 자동으로 보안 설정이 들어가서 해결이 되게끔 들어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꼭 화면을 보셔야 돼요. 무작정 막 작업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2급 상시라고 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장할 필요도 없어요. 시험장에 하면 저장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40분 지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전송이 되고 다 끝나요. 지금 우리가 연습이니까 중간에 저장 버튼 누르는 연습을 하겠지만서도 이 책에서는 실제로는 어디냐면요, C 드라이브 이 안에 요 폴더가 있어요. 요 폴더가 있다고. 여기 우리는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고, 요 안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도 파일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책에 보시면 OA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여기에서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누르면 자동으로 그 폴더에서 딱 떠요. 자동으로 뜨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뭐 찾을 필요도 없는 거고. 자, 213페이지 보시면 배드민턴 센터 회원 명단이라고 입력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입력하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시험장에 가서도 맨 마지막에 시간 남으시면 하세요. 얘는 5점이니까 틀렸다는 전제하에 기본 작업 2번으로 가서 기본 작업 2번, 기본 작업 3번 다 하고 시간 남으면 1분이라도 남으면 와서 입력하세요. 한두 글자라도. 그럼 점수를 0.1이라도 주니까. 이거는 다 입력해 5점 주는 건 아니고 한 글자라도 입력하면 0.1 뭐 이렇게 다 줘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기본 작업 2번에 가셔가지고 213페이지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서부터 해서 테두리 두르는 거 5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에 1번 그리고 1000만원 미만인 행위에 대해서 뭐 색깔 지정하고 꾸미는 게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 지나고 계산 작업이 있어요. 계산 작업 5문항. 그 다음에 분석 작업 1번 피벗 테이블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번 부분합 계산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 2문제 나왔고요. 차트 작업 1문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하느냐? 쉬운 것부터 빨리 해야지. 우리는 공부할 때 순서대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실제 시험처럼 내가 수월한 것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입력은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213페이지 1번 제목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체.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16 굵고 기울이고 밑줄 치고 됐죠? 그렇죠? 기울이고 밑줄 쳤어요. 2번 A3부터 AC3번까지는 도둠체 그 다음에 글꼴색은 노랑, 채우기 색깔은 녹색, 가운데 맞춤. 그렇죠. 이렇게 했죠. 그렇죠. 뭐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 자격증 F3번째 셀 더블 클릭을 해서 한자키 눌러서 자격증 바꾸면 되고요. 이렇게 바꾸면 되고. H 4번째부터 얘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100만의 배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100만원. 그러면 컨트롤 1번 셀 서식,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 뒤에다 컴마를 두 번 찍어요. 그리고 100만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얘가 뭐냐 이거지. 얘가 여기 좀 컴마가 두 개 찍혀 있잖아요. 뒤에 컴마가 하나 찍히면 1000분의 1, 컴마가 두 번 찍히면 100만분의 1로 줄어요. 동글뱅이가 3개, 6개, 9개씩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답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답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다 답이에요. 다 답이에요. 예. 책에는 또 이렇게도 써놨네. 책에 여기다 이것도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어디 갔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답이. 그러니까 샵이든 0이든 뭐든지 숫자가 보이면 돼요. 숫자가 보이면 되고, 뒤에 컴마를 하나 찍어주면 1000분의 1, 하나 더 찍어주면 100만분의 1. 그래서 숫자 동글뱅이 6개가 지워진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데이터를 블럭 잡아서 테두리 선 그려주는 거죠. 모든 테두리. 오케이. 그럼 2점짜리 5문항 10점이 된 거예요. 어렵진 않죠, 이 부분이요. 예. 자,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 볼게요.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구분이 일반이면서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행 전체에 대해서 수식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요, 알맹이만. 항목 이름은 안 잡죠. 당연히 블럭을 잡고 알맹이만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수식란에다가 AND라는 함수를 하나 써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일반인인 경우에는 표준색 파란색 굵게,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파란색 굵게, 이렇게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AND라는 함수를 써서 한 번만으로 해결 보래요.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는 AND 뭐가 구분이 뭐다? 일반. 그리고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분은 어디에요? C의 네 번째 셀이죠? C의 네 번째 셀이잖아요. 분양가는 뭐죠? F의 네 번째 셀이죠? 그런데 얘는 달러가 꼭 앞에만 온다는 거 기억나시죠? 조건부 서식에서 우리가 마우스로 셀을 클릭할 거 아닙니까? 이 자리를 클릭하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는 AND라고 쓰고 가로 열고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면 달러가 양쪽에 찍히거든요. 그럼 F4번키 두 번 눌러서 달러가 하나만 나와야 되거든. 달러가 하나만. 그리고 일반이면서 1000만원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1000만원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앞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서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식은 표준색이 글꼴 색깔은 파랑이고요. 그 다음에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확인.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이면서 1000만원 미만인 경우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일반인데 1000만원 넘잖아요. 그렇죠? 안 되고. 요렇게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에 와서
이렇게 수식을 직접 써주셔야 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산 작업은 뭐 요 정도로만 잠깐 보고요. 뒤에 거 한번 볼게요. 분석 작업 들어가 볼게요. 피벗 테이블 할 거예요. 원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원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블럭을 잡아도 되고 그냥 클릭해 놔도 돼요. 그래서 삽입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는 아니죠? 자, 기존 워크시트 어디다 하래요? AS 5번째.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예요. 기존 워크시트라고 했으니까는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AS 5번째 하라고 했으면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요. 알아서. 확인 누르면 이런 표가 생기고요. 이런 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가공품명은 필터에, 생산 일자는 생산일은 행, 가공팀은 열.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시그마 값에는 목표 매출액에 대해서, 근데 목표 매출액을 가져오는 순간 숫자는 자동으로 합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얘를 요 화살표 눌러가지고 필드 값 설정해 줘야 되죠. 가필드 설정 뭐로 평균으로 변한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걸 가지고 꾸며야 돼요. 요 피벗 테이블에 가시면 옵션이라고 있어. 옵션.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의 제일 왼쪽에 옵션.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우리가 하는 건 뭐라고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려니까는 행은 빼래.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거든. 이거. 그 다음에 AS 5번째 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날짜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 월에 선택되어 있잖아요. 파랗게. 월에 파랗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확인. 이렇게 나왔네. 뭐 끝났네. 하라는 대로 다 했네. 결과 안 보여줘요. 결과 안 봐주기 때문에 몰라 내가 제대로 한 건지 안 했는지. 정답을 보기 전에는. 부분합은 어떻게 합니까? 분석 작업 두 번째 부분합은 이 부분합에 자세히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지역별로 그랬거든요. 그럼 이 문제지가 이 결과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림과 같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말이 없이 말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 결과표를 안 보여주는데 결과표를 보여줬어요. 여기는요. 그림과 같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때 지역이 충청북도 충북이 위에 있고 경기도가 아래에 있는 걸 봐서는 얘가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 충북이 위에 있고 경기도가 아래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지역에다 놓고 지역에다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 하시면 거꾸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부분합. 다행히도 그룹할 항목이 지역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얘는 안 건드려도 되죠. 그 다음에 최대값 나이의 최대값 계산하래요.
확인.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기부금에 뭐를 계산해라? 합계. 이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한다. 이거 빼고 한다. 안 그러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나이의 최대값이 사라지더라. 빼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런데 이 결과가 기부금의 합계가 안 보이죠? 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G하고 H 경계선 더블 클릭. 이 자릿수 부족한 것도 에러라 그랬잖아요. 경계선 더블 클릭. 이 글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결과치하고 다르잖아요. 얘도 A와 B 경계선 더블 클릭. 그러면 우리 교재 215쪽에 상단에 나와 있는 결과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과표 있잖아요. 이 결과표를 굳이 안 보여줘도 돼요. 왜냐면 정렬을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처리하시오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상단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표 안 보여줘도 알잖아. 그렇죠? 예.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결과표를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은 부분합이 10점짜리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10점, 부분합 10점. 매크로는 어떻게 하죠? 문제 한번 볼까요? 합계 구하는 매크로를 해요. 합계. 단추를 H 세 번째, H 네 번째, I의 다섯 번째까지 요렇게 여기다가 단추를 그리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합계라고 쓸 거야. 그리고 그 단추를 누르면 여기 합계가 쫙 나오게끔 하라는 거죠. H3부터 I5까지. 자, 한번 해봅시다. 개발도구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Alt키 눌러서 그리면 정확히 그려준다 그랬고요. 지금 이 안에 도형에다가 단추에다 이름 못 쓰니까 매크로 이름은 합계. 기록 요거 여기 그냥 합계 눌렀으니까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자, 이 글자 지금 건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매크로에 포함되니까 글자 고치는 것도.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된다? 는 썸 가로 열고. 쓰기 싫으시면 지금은 엔터를 안 쳤으니까 이 글자는 기록이 안 됐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아니면 여기서 클릭하고 우리가 뭐 하면 되죠? 합계 눌러주면 합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해라? 기록 중지해라. 그러면 제가 이제 얘를 클릭하는 순간 답이 촥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됐지. 이제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아니면 그냥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가 합계라고 쓰면 글자가 바뀌어지겠죠. 뭐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합계 버튼 누르는 순간 합계가 촥 나오게끔 하면 되죠. 그 다음 A의 3부터 F3까지 A의 3부터 F3까지 여기다가 빨간색 글자로
파란색 색깔을 칠하는 서식이라는 매크로 하나 만들 거예요. 얘는 AC 7번째서부터 I의 9번째까지 삽입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이 있네요. 예, 육면체 옆에 Alt키 눌러서 그리면 착 그려줄 거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서식. 근데 기본적으로 글자가 가운데 와 있거든요. 글자 가운데. 근데 가운데 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하면 안 돼요? 이 글자를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하라는 말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면 안 돼. 그런데 아까 우리 분석 작업할 때 요거 너비는 조정해 줬잖아요. 너비 조정해 줬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게 2007은 자동으로 글자를 쓰면 가로 세로 가운데 딱 들어가요. 가로 세로 가운데 들어오거든요. 근데 2010은 도형에다 글자를 쓰면 왼쪽 위에 올라가요. 이걸 가지고 틀렸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예. 자, 이제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면 되죠. 매크로 이름은 서식. 서식 매크로가 있으면 지정해주는 데 없으니까 기록. 확인. 요 한 줄 어떻게 하라고요? 글자 색깔, 표준 색깔, 글자 색깔에 가서 빨강, 표준색이 빨강. 그다음에 채우기 색깔에 가서 뭐 파랑.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기록 중지. 그럼 끝나는 거죠. 자,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서식을 누르는 순간 빨갛게 변한다. 그러면 끝난 거지. 매크로 만드는 과정 해봤어요. 차트 문제 한번 볼게요. 얘가 수정하는 거네요. 수출 총액 계열 빨간 거. 얘를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래요. 어떻게 바꿔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세로 막대, 묶음 세로 막대 처음 거로 바꾸래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보조축으로. 아까 수출 단가는 낮았고요. 숫자가 총액은 숫자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안 나타난 건데 이제 나타났어요. 세로 갑축 여기 왼쪽에 세로 갑축 왼쪽에 있는 값을 얼마로 하래요? 주 단위를 얼마로 하래요? 주 단위를 자동으로 하지 말고 고정으로 바꿔서 40만. 그 다음에 이 보조 세로 갑축은 어떻게 돼? 보조 오른쪽에 있는 갑축은 주 단위를 얼마로 하래요? 1 000 000 000 이렇게 하래. 자, 그 다음 수출 총액 빨간 거 클릭하고
3D TV 끝에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클릭하고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그 다음에 이 바깥쪽 끝에 나와 있는 숫자 있잖아요. 얘를 클릭, 다시 클릭,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될까? 뭘 누를까? 여기 요거 서식 이거 누르면 되겠네. 이때 값도 나와야 되고 뭐도 나와야 돼요? 항목 이름도 나와야 돼. 그런데 요 항목 이름하고 값을 자세히 보세요. 얘가 만약에 공백으로 이렇게 공백으로 나올 수 있고, 줄 바꿀 수도 있고요, 쉼표로 찍을 수도 있고요, 세미콜론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마침표로 맞추게 할 수도 있어요. 얘를 한 줄로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한 줄로도. 그런데 줄 바꿈을 눌러주면 알아서 위아래 줄이 바뀐다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래요? 쉼표가 찍혀 있지 않아요? 쉼표? 3DTV 컴마 하고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쉼표로 찍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다 뭐라고 쓰면 좋다? 가전제품 수출현황 뭐 써야지. 자, 차트 제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뭐 글꼴 바꾸는 거 홈에 가면 있네요. 그렇죠? 공서체. 크게 16, 굵고 기울이고. 범위는 어느 쪽에 하라고요? 레이아웃에 가서 범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래쪽에 하래.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은 어떻게 하래요? 차트 영역은 차트 영역 두들겨 가지고 3포인트, 테두리 스타일은 3포인트, 그리고 둥글게, 여기가 둥글게 3포인트로 메꿔졌네요. 우리가 연습하던 것보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 풀어본 거는 두 가지, 세 가지 유형밖에는 못 풀어봤잖아요. 그런 유형 말고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의고사 같은 거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관행도 문제. 특히 관행도 문제는 몇 번씩 풀어보셔야 돼. 계산 작업 같은 경우에 모르니까 답을 슬쩍슬쩍 보면서 입력을 했어요. 답이 나오죠. 답을 보고 했으니까. 근데 돌아섰더니 기억이 나? 안 나잖아. 그럼 또 해야지. 계산 작업 공식이 머릿속에 싹 박혀 있을 때까지, 시험 보러 가서 안 잊어먹을 때까지 계속 반복 연습해야죠. 암기해서 가야지. 차트는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하니까 좀 수월한데, 계산 작업은 다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외워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외우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조건부 수식에서 행 전체에 대해서 수식 쓸 때 는 엔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수식이니까 외우셔야 되고, 항상 패턴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부분학 같은 경우야 정렬하고 부분학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꾸미면 돌아가니까 좀 수월하지. 목표값 찾기라든지 이런 거, 피벗 테이블 같은 거. 근데 이제 차트 문제 같은 경우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대 그래프만 현재 하고 있잖아요. 꺾은 선하고. 원형 그래프도 나올 거예요. 원형 그래프도 연습해야 되고 할 게 많아.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계산 작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을 하셔가지고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오른쪽 눌러서 서식을 가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더블 클릭해서 서식에 갔었죠. 이 책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그럼 얘가 아까 기본축이었는데 얘를 보조축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지. 많이 경험을 통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요 실기책은 당분간 우리가 이제 안 볼 거고,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실기책 가져오셔서 모의고사 풀어 보셔야 되고, 모의고사 반드시 달달달달 계산 작업은 암기하실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 뒤에 실전 모의고사도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도. 모의고사가 많아요. 이걸 많이 풀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댁에서도요, 필기 제가 문제풀이 하겠지만은, 필기 문제풀이는 그때그때 제 수업을 듣고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댁에 가셔서는 뭐를 해야 된다? 짬짬이 실기 연습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풀면서. 이해되시겠죠? 이거 안 풀면 안 돼요. 몇 주 있다가 다시 실기 문제 들어왔는데 또 새까맣게 까먹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